두산의 FA 소식이 박찬호 선수라는 큰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소식이 좀 들리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은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들이 조금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뉴스긴 한데 코러빈 선수가 대실패를 했죠.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투수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개막전 선발까지 한 이력이 있는 투수를 데리고 와서 KBO 사상 전무후무한 투수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투수를 데리고 와서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대실패를 했고, 그런 와중에 이 선수의 워크의식 문제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언급되던 투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두산 베어스에서 활약했던 플렉센이라는 선수인데 지금 보면 기사도 11월 4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플렉센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은 11월 4일에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플렉센은 올 시즌 21경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3.09를 기록했다. 5월에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에 11경기 무실점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기며 불펜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선발 복귀 기회를 잡은 뒤부터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7월 이후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9.82로 무너지며 결국 정리 대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NC는 하트랑 패디를 접촉하고 뭐 두산도 플렉센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 플렉센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2020년 우리가 플렉센과 함께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10월에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31.2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강렬한 인상의 플렉센이 기억이 나고, 포스트 시즌에서 2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탈삼진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로 강력한 인상의 플렉센 선수였는데, 플렉센 하면은 사실 이 장면이 떠오르죠. 김태형 감독님이 플레이오프에서 4차전에 불펜 등판시키면서 9회에 올라갈 때 이제 이 제목이 우리 좀 약간 감성적이라고 너무 느낄 수도 있지만, 플렉센한테 너 더 던질래라고 물어보니까 7회에 올라가서 투구수 제안을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던지면 올라갔고 아니면은 이제 그만 올라가겠다 이렇게 좀 말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MVP 결국 활약을 했는데 1, 2차전에 이제 두산이 승리를 하고 1승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3차전부터 플렉센이 자기 불펜으로 나갈 거라며 의지를 좀 불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3차전에는 불펜에 등판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4차전에 드디어 기회가 왔고, 물론 이제 5차전까지 가면 플렉센이 선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님 특성상, 최적화된 감독님의 특성상 하루 쉬고 또 나오면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배포였는데 6이닝까지 잘 막아주고 7회부터 플렉센 선수가 1차전에 7과 3분의 2이닝 투구를 했거든요. 근데 4차전에 또 7회부터 나와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플렉센 선수가 플레이오프 MVP 활약을 했던 그런 또 기억도 나네요. 책임감, 워크의식도 훌륭했고 실력도 훌륭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우리는 재계약을 노렸었지만 바로 메이저리그로 갔는데, 메이저리그 복귀 후에 성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1시즌, 22, 23, 24, 25올해까지 이제 뛰었는데 21시즌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땅볼 잡는 유형으로 좀 성공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었고, 보면은 기록도 괜찮죠. 그리고 22시즌에는 던지는 이닝이 좀 감소를 했고 볼넷 허용률이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23시즌에는 이닝수 대비해서 피홈런이 좀 많았다. 그래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24시즌에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계약을 해서 이닝은 좀 많이 먹어줬는데 보시다시피 3승 15패 패가 좀 많으면서 약간 승을 많이 못 만들어주는 투수,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25시즌에 시카고 컵스로 옮기게 되면서 5월달에 콜업이 되면서 11게임 동안 무자책 활약을 하면서 팬들이 와 이런 주서운 투수가 이런 활약을 하다니 하면서 컵스 팬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 7월 이후에 활약을 못 해주면서 결국에는 방출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플렉센 선수도 KBO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두산도 지금 1선발에 대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플렉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94년생이고 나이로 치면 31세, 여전히 전성기 나이기 때문에 뭐 돌아가기에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선수가 이제 커터, 싱커, 커터 뭐 이런 투구를 자주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땅볼 비율 투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선수는 내야 수비가 굉장히 좋아야 돼서 이전에 이제 우리 두산 베어스 하면은 거의 수비가 완벽한 팀이었다, 가장 수비가 좋은 팀이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KBO 리그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수비가 좋은 팀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김태형 감독님이 했던 시즌에 두산 베어스의 야구였는데, 그 시즌의 야구가 딱 적합했었는데 지금도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의 영입과 딱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찬호 선수의 특징은 이제 국내 유격수 UZR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러니까 UZR이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같이 또 이 지표를 한번 살펴본 적도 있는데, 수비로 이 선수가 얼마나 팀에 도움을 줬느냐인데 25년도 기록을 보시면 이 지표상으로 압도적으로 국내 유격수에서 1위입니다. 12.50
0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격수를 이제 갖고 오게 된 만큼, 그러니까 이런 땅볼 유대형 투수가 왔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FA 영입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유격수를 데리고 왔는데 또 이런 유형의 투수가 온다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26년에 두산 베어스 외국인 선수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윌슨발에 만약 플렉센이 오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수의 뭐 상황도 지켜봐야겠고 팀이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윌슨발이 플렉센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잭로그가 또 이 선발을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잭로그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오퍼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좌타자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왼쪽으로 좀 낮게 던지는 유형이다 보니까 좌타자들한테 좀 스페셜리스트 유형으로 콜들이 오퍼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수들이라든지 선수들은 선발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선발이 보장되는 KBO 리그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두산 베어스가 지금 우리 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계약을 추진 중인 걸로 들리기는 하는데, 잭로그 선수가 좀 남아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플렉센 잭로그에 만약 1, 2선발이 구축이 되면 굉장히 괜찮은 원투펀치가 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타자 쪽이 좀 약간 문제긴 한데 케이브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브 선수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케이브 선수가 구성이 됐을 때 여러 면에서 좀 안정성도 있고 또 특히나 어쿠에식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가 되고, 또 저는 당연히 이 선수의 성적이 상향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 2025 시즌에 보여준 것도 저도 당연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의 장타력이라든지 충분히 한 시즌에서 보여줬던 거를 상향할 수 있는 좀 능력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것은 김재환, 양석환 이 듀오가 좀 보여줬던 아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타자들과 어울려졌을 때 좀 아쉬움이지, 그러니까 그 타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물론 이제 내년 시즌에도 우리 그 타자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맞물렸을 때 좀 시너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케이브 선수는 사실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제러드 형이나 뭐 다른 타자들의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제러드 형 자체도 사실 스몰 샘플 성향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몰아친 기간도 많고 뒷부분의 샘플도 좀 좋지 않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선수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완전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지점도 있고, 다른 장타자나 슬러거 타입이 왔을 때 이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전 로또의 가능성이 디아즈나 오스틴 딘을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체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쉬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좀 K브로 가면서 이 선수의 우상향을 바라는 것도 좀 낫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장타력이나 2% 부족한 아쉬움이 물론 당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를 리스트에 놓고 새로운 자원을 물색 중이라는 게 구단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인 것 같고, 김원영 감독님도 저번에 인터뷰에서는 코로비는 당연히 교체인 것 같고, 잭로그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구단 차원에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케이브는 장점이 많다고 들었지만 뭐 고민을 한번 본인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케이브 선수에 대한 게 계속 약간 세모 상태로 있는 것 같고, 아시아 쿼터로는 알렉스 홀 선수를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동행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가 마지막이라서 뭐 어떻게 구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계약을 한 팀들도 많기 때문에 뭐 투수 쪽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아시아 쿼터들이 이제 윤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FA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박찬호 선수 영입해오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을 했지만, 또 FA 영입이나 트레이드보다 사실 KBO 리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 언투펀치 구성이거든요. 외국인 언투펀치가 사실 터지면 국내 리그는 이제 사실은 진짜 우승권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리그가 되기는 됐어요. 이게 리그 전체 수준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우리 리퍼트 선수가 강력하게 있던 시절에 우리가 왕조를 누릴 수 있었다. 왕조의 깃틀이 강력한 1선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리퍼트가 계속 건재했고, 그 뒤에 누굴 붙이고 뒤에 2선발로 누굴 붙이고, 이 상황이 계속 우리가 강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리퍼트 선수가 뛰어난 실력은 당연했고 뛰어난 어쿠에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강한 팀이 됐던 것처럼 그런 선수가 좀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외국인 언투펀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팀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 비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FA만큼이나, 아니 FA보다 더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1선발로 누가 오게 될지, 플렉센이 오게 될지, 어떤 선수가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두산 베어스 이야기 또 계속 이 채널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